자, 실전 모의고사 28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enact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법을 만들다, 제정하다의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냐면 뭔가가 발생하거나 일어나다 예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알아두시고 sequence는 순서 됐습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오호라 발생하는 뭐 행위라든지 아니면 사건 이 정도의 느낌까지 보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두 개를 정리한 상태에서 문장 하나 읽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musicians 음악가의 physical feeling이니까 뭐 신체적인 느낌,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피스가 조각도 있지만 이 뮤직이니까 음악 작품 정도가 되겠죠. 음악 작품에 대한 이 신체적인 느낌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enacted 만들어집니다. 발생됩니다. 뭐로서 발생이 되냐면 복잡한 일련의 과정, 순서로서요. 매우 능숙한 움직임들의 연속되는 그 순서, 행위로서 만들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네. 뭐 아무튼 간에 음악가가 느끼는 필이 있을 텐데 이것이 뭐 컴플렉스한 시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요 뭐처럼 좋아하다 아니고 뭐처럼이겠죠. 애슬리트와 댄서처럼 운동선수와 이 댄서처럼 음악가들도요 뭐 하냐면 learn to maximize 극대화시키는 걸 배웁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를요 뭐 함으로써 by mentally 정신적으로 rehearsal 무슨 말이야? rehearsing 리허설 한다 할 때 그 리허설이야. 그 몸의 경험을 리허설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리허설 함으로써 그 음악에 대한 그 몸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음악 자체의 경험에 대해서 리허설 함으로써 이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뭔가 그 스킬된 무브먼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거로서 발생이 되는데 극대화시키려면 정신적으로 이 경험을 리허설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 연결사의 유무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연결사. 지금은 있어 없어? 지금은 연결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문장, 첫 문장에서의 소재를 잡는 게 겁나게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드시고요. 됐습니까? 그 소재의 특성을 보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말이 추상적인 말일 텐데 요거에 해당하는 말을 본문에서 좀 구체적인 말로 바꿔버리면 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은 빈칸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playing his instrument, 그의 악기를 뭐 하는 대신에 연주하는 대신에 그는 intensively하게 스코어가 여러분 점수가 아니라 악보입니다. 악보를 공부해요. 뭐 하면서 만들면서 very clear conception을 만들면서요. 개념을 만든다고 하네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그가 어떻게 그 음악에 접근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을 만들면서 이 스코어, 악보를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instead of라는 것은 반대말을 쓸 때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study the score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문장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무튼 음악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복잡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요 무브먼트에 운동선수와 댄서들처럼 그들을 뭐 하냐면 그들의 어떤 공연, 연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정신적으로 리허싱 하면서요. 그 음악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음악가의 작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연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대요. 뭐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이렇게 리허설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시뮬레이팅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가볼까? One of the most eccentric students, 가장 좀 특이한 학생 중에 한 명인데 그러한 멘탈 프랙티스, 정신적인 연습을 하는 것에 좀 특이한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의심할 여지 없이 글렌 쿠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분 가끔씩 질문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께서 뭐 하냐면 작업했다라고 하는 거야. At a keyboard, 키보드에서 mere hour a day, 단지 하루에 1시간만 키보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심지어 준비할 때, 녹음을 준비할 때도요 하루에 1시간밖에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아, 이따가 해설을 하겠지만 여기는 글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 보라 색깔의 느낌을 잡으실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되십니까? 그러면 playing his instrument, 잠깐만요. 이 말과 똑같이 보이나요? work at the keyboard. 그게 연주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같은 말이죠. 오호라. 하는 거 대신에 그는 score, 악보를 갖다가 이게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이제 음악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면서 when queried by skeptical interviewer, queried 뭔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의적인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질문받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minimal practice가 조화의 로스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on the contrary, 반대로 when I do go back, 내가 뒤로 돌아갈 때 I probably play better,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요? in a physical sense, 어떤 신체적인 느낌상이요. 왜냐하면 이미지인데 멘탈 이미지 요거네요. 이게 뭐냐면 garbage, 지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을 지배하는 요 멘탈 이미지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특성까지 말해줍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볼게요. What it all comes down to, 이게 come down to 하면 요약보다 아니겠습니까? 요약하는 바가 뭐냐면 one does not play the piano with one's fingers. 손으로 피아노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로 피아노를 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마인드로 친다란 말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3 한 7월, 8월쯤 되시면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연결사를 찾아보고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이 일정할 것이다. 그러면 소재가 중요할 것이고 소재와 연관된 특성이 이 글의 주제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을 뭘로 바꾼다? 구체적인 지문의 말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 문장 하나하나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단어를 모를 수 있고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를 최소한 하나라도 찾아야 답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얘랑 비슷한 말이 무엇일까? 혹은 반대의 개념이 있으면 그 반대의 개념에 혹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비단 21번뿐만 아니라 빈칸도 마찬가지, 주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1번,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컴퍼설, 작곡가의 숨겨진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서 연주한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기억한다 하고요.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이전에 다른 피아니스트와 구별하는 거 없었고요. 자, 시각화시킵니다. How to play, 어떻게 연주할지를 시각화시킵니다. 피아노의 키를 스트라이킹 두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한다는 거는 요 색깔이었는데 without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직접 치지 않고 시각화한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답은 이 4번 되겠고요.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연주에 대해서 아니죠. 연습한다라는 것은 실제 피아노를 치는 거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 가져가시면 되겠다. 자, 30번 갈게요. 첫 번째 뭐야? 1번 어디 갔어? 그죠? frighten이 겁을 준다라는 뜻인데 여기 수동태로 써가지고 ove까지 쓰면요 A를 두려워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외웁시다. go out of one's way, 부정사. 외우시면 돼요. 뭐 하냐면 무리해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거니까 무리해서 뭐뭐 한다의 뜻이 되는 것이고 코차라고 하면 할당량, 뭔가 정해진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장 하나 볼게요. The reason is that, 이유는 뭐냐면 쭉 그들이 have been frightened of, 뭔가를 두려워해 왔다는 겁니다. upsetting이 뭔가 화나게 하는 것도 upsetting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up을 set 하는 거니까 뭔가 뒤엎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황을 뒤엎는 거. fishing rob이라고 하면은 그 뭐 어업계에 있는 말 그대로 로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엎기를 두려워해 왔기 때문입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은 have set, 설정해 왔어요. hopelessly, 절망적이게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리고요, have gone out of the way, 무리해서 to appease하게 뭡니까 여러분들? 요구를 들어주거나 달래다 아니겠습니까? 그 산업,
fishing company 그 어업 회사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 항상 30번 문제에는 반대말이 아닐까? 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반대말이 딱 안 떠올라요. 이를테면 1번 같은 거 컨비네이션은 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뭐야? 분해하는 거. 2번은요. 무시하는 거. 반대말은 존중하는 거죠. 이를테면 4번의 어드바이스는 뭡니까? 조언하는 거. 반대말은 뭐야? 조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이게 반대말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건지 분해시키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존중하는 건지 비현실적인지 현실적인지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시하는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피해를 주는 건지. 그다음 연결되는 문장.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 자체의 주제도 중요하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문장, 이어지는 문장 간의 연결성. 이게 겁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갈 때 반대말이야 아니야?를 보는 건데 선생님이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 빈칸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빈칸은 아예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얘인지 반대말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 이미. 그러면 얘에 대한 근거가 써 있어야 문제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근거를 이 문장 자체 혹은 앞뒤 문장을 보시면서 연결을 시켜나가는 것이다. 얘에 대한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해석 실력을 필요로 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두 가지만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의 insatiable은 밑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seafood 해산물에 대한 그 식성. 뭐와 결합이 된 거냐면 brutal efficiency, brutal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뜻이야. 잔혹한 효율성과 결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어업 기술과 뭐 해가지고 이 콜라보 돼가지고요. wicked havoc 밑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발생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잘 보시고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요. It has been a combination. 이것은 결합이어 왔습니다. 결합일까 분해일까를 보시면 되겠죠. 정부의 취약함, 어떤 산업의 욕심, 그리고 과학적 커뮤니티인데 요게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하냐면 어떤 알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뭐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합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이것이 발생시켰습니다. 가장 큰 생태학적 비극, 우리 시대의 비극들 중에 하나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이요. Decision makers, 연결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흐름은 이어지겠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요, 정기적으로 warning sign을 무시해왔습니다. 무시했는지 존중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내용이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뒤에까지 가볼게.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피싱 로비를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뒤엎어서 뭔가 정의롭게 하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게 맞죠? 계속해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안심하고 그대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겠구나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좀 절망적으로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세웁니다. 비현실적인 할당량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리가 나쁘진 않은데 눈으로 보자고요.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무리해서 지멋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 회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너무 좋아. 2008년 11월에 적절하지 못하게 이름 붙여진 ICCAT라는 게 있는데 얘가 캐치 쿼타니까 잡아야 되는 어획량이 되겠죠. 블루핀, 튜나, 참치에 대한 어획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50% 더 높대요. 과학자들이 조언했던 것보다. 그러면 얘네들이 잡은 할당량이 비현실적인 게 맞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ting Carson for jobs. 직업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생계 아니면은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걱정을 인용하여 이 정치인들께서
fish, 어획량의 그 축적된 양을 어느 수준까지 가질 거냐면 brink가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붕괴의 가장자리,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support, 그들은 누구겠어? 정치인들. 얘네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이득 속에서 정치인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민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지금 못 살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됐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threat를 쓰시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support의 반대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아니 왼종일 비리 저지르고 뻘짓하면서 뭘 도와줍니까? 위협을 주는 거죠. 되십니까? 거기에 있는 말이 반대말인지 아닌지, 이어지는 문장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으로 근거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빈칸과 30번, 42번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31번 같은 게 요거 일단은 저거를 좀 하고서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convince A of B는 A에게죠. B를 확신시키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personnel은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워커가 나오거나 아니면 employee가 나와도요, 전부 다 직원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물론 personnel 인사과 이런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 볼게요. Suppose you have read it. 생각해보세요. 이게 C가 될 것 같고요. 뭐를 생각해보는 거냐면 쭉 읽어볼게요. 당신이 쓴 건데 포지션은 위치가 아니라 탄원서 정도가 됩니다. 이 탄원서를 쓴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탄원서가 되냐면요, trying to convince,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시의회에게 뭐를 설득시키는 거냐면 필요성을요. 뭐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까? 고용하고자 하는 보안 직원을, 뭐를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위해서요.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탄원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Health of the council members. 그 절반의 너의 탄원서를 받는 시의회 멤버들인데 이 친구들이 누굴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대시로 설명.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소망하는,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무엇을? 그들의 8학년, 중학교 2학년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뭐에 대한? splitting infinitives. 이게 분리부정사라는 문법 표현인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는 요 사람들, 절반의 사람들이 요 문법의 경고,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탄원서를 써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의 절반이 중학교 2학년 때 옛날에 선생님한테 야, 분리부정사는 안 돼! 쓰지 마! 라고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이것은 지문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 지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단어 빈칸인데 잘 보세요. 단어 빈칸은 오히려 기준이 더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늘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본문에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덜 헷갈려.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기준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뉘앙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되십니까? 그렇게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요 패턴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연결 해석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되시죠? 자, 연결사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for example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주제겠네? 그 다음에
요 빈칸 문장에 in other words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틀리기가 좀 힘든 문제가 돼요. 근데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잠깐만. 마지막에 있으니까 거의 주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읽고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보시면 가능하대요. 올바르게 쓰고요. 여전히 빈칸, 당신의 독자들의 생각을 빈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 써야 될 건 뭐야? 잘 쓰고도 언어 능력, 내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이 어떨까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자, 가볼게요. 일단은 연결사를 두 개 잡았단 말이야. For example이랑 in other words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내가 지문을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어 빈칸이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똑같을 것이고 그래요. 소재나 주제가 똑같을 것이고요. 흐름 바뀌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뭘까? 소재의 특성이 뭘까를 한 문장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글쓰기서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테디아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선택들조차도 뭐에 대한 거냐면 단어라든지 펑츄에이션 구두점, 점이나 뭐 컴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이요. 때때로 편견을 줄 수 있대요. 당신의 독자한테. 봐봐.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빈칸을 읽고 왔으니까.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독자의 prejudice,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한 방식처럼 보인다라고 하죠. 오. 그러면 처음 시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이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기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시에서 막 후드로 맞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답은 뭐야? 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읽어는 드릴게요. 봐봐. 올드 그래머 룰이 있대요. 이게 뭐를 금지하는 거냐면 분리 부정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되게 구닥다리 문법인데 to 부정사가 이거 아닙니까? 인피니티브가. 근데 to랑 v를 분리시켜요.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냐면 부사입니다. 이게 분리 부정사예요.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to 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걸 확실하게 하고자 동사와 to 사이에는 요 패턴을 우리가 splitting infinitiv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 뭐야? 이걸 금지한대. 가볼까요? 학생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사를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to never split 역시나 지금 분리부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방금 이 문장에서 막 한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시험 볼 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절대 몰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가보는 겁니다. Most competition expert 전문가들이요. 시인이요. 이것이 분리부정사가 범죄가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써도 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문장. 너가 탄원서를 쓴다? 시의회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직원 고용하라고? 라이브러리에? 근데 그 절반의 사람들이 8학년 분리부정사에 대한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가 탄원서를 쓸 때 분리부정사를 써가지고 탄원서를 쓰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죠. 요 아재님들께서는요. 그게 틀린 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계속 가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할까요? 너가 말했을 때 librarians가요. 항상 동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안 좋아하겠죠.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내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까? prejudice, 편견을 갖는다.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요걸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을 어느 정도 해드렸지만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 문장이라도 잡아가지고 쌤 근데 얘가 답이 된 건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질문이죠. For example, in other words, 연결사의 힘을 믿으세요.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에 있고요. 처음에 for example 주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주제문 연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잘 쓰고도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독자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끝이 안 됐습니까? 가볼게. 5번 보세요. deliver, 전달한대요. 독자들의 생각을 전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정한다? 응? 만족시킨다, 존경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밖에 없습니까? offend, 불쾌하게 한다. 답은 1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단어 빈칸일 때는 뭐 한다? 최대한 기준을 잘 설정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한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가셔도 충분하다. 되십니까? 마지막 39번 가겠습니다. 엔티스가 유혹하다인데요. A가 뭐뭐 하도록 유혹하다. backfire는 역효과를 내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나와주세요. subsequent 그 이후에. sub라는 게 그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의가 되겠다. 형용사니까.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being이나 그러니까 자동사가 이렇게 자동사의 ing가 있으면 거의 백방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얘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가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실 때 이 명사가 무엇무엇인 것, 무엇무엇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거의 100%예요. 됐습니까? 패턴을 수거처럼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부 다 어디 있다? 다 있는 문장이야. 어디서? 구문 인사이드 아웃에서 다 있는 문장입니다. 자, 가볼게요. 에스테 대신에 그들은 종종 뭐 하려고 하냐면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게끔요? 먹게끔요. dislike food, 싫어하는 음식을요. 뭐 함으로써? 디저트를 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즉 이게 전략인데 앞에 나온 게 전략인데 디저트를 제시함으로써 싫어하는 음식. 야, 사탕 줄게 시금치 먹어. 이런 게 전략인데 쉽게 backfires.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략 되겠습니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뭐뭐 때문에 대조. 싫어하는 음식과 그 이후에 나오는 디저트 사이의 대조. 그러니까 시금치와 사탕의 격이 너무 그 격차가 너무 큰 거야. 그 대조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전치사, 명사, becoming. 그러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 그 전자는 싫어하는 음식. 그 싫어하는 음식이 더 싫어지게 만드는 것에 결과를 야기시킨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시금치 먹으면 사탕 줄게. 시금치 먹었어. 사탕 먹었어. 또 시금치 먹어. 더 싫은 거야. 이 느낌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시면 봐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키워드는 두 개예요. 지문의 단절. 그 다음에 소재, 일치. 딱 두 개의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뭐 단서라든지 내용까지 보시는 게 맞긴 맞아요.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문 내의 단절을 본다는 것은 제시문보다는 지문에 집중을 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절을 못 느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하나 연결성을 보면서 꼼꼼하게 지문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쉬워지는 매지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불행히도 few parents는 무슨 말이야?
거의 어떤 부모도 뭐뭐 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방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뒤로 돌아가는 풀이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요 정답이 되는 문장, 앞문장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법을 글로 풀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단서를 찾아가겠다?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없고 이게 안 될 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한 방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의 아이들의 먹는 습관을 개선시킬 방법을 거의 쓰는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 설탕을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나중에 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제시문이야. 지문에 들어가는 순간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가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컨디셔닝 프로세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것이 때때로 음식을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은 또한 음식이 되게 맛있게 뭔가 식욕을 돋구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강력한 방식인데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방식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더 이렇게 맛있게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니까 식욕을 돋구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increase our preference 괜찮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다. 이것은 그 음식을 섞는 거예요. 아이템 혹은 sweetener 달달한 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달달한 것을 섞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몇몇 사람들이 블랙커피를 좋아하게 된 방식이기도 하대요. 무슨 말이야? 조금 더 가볼까? they는 뭐야? 이 사람들이겠죠. some people. 나쁘지 않아 보이고 처음에 그것을 마십니다. 크림. 이것은 뭐야? 이겠죠. 블랙커피. 나쁘지 않네. 그리고 슈가와 함께 그런 다음에 점점점 제거해요. 추가의 성분들 뭐와 같은 거냐면 taste of the coffee itself. 뭐 하면서냐면 그 커피 그 자체에 대한 맛이 조금 더 즐거워지면서 그러니까 프림을 빼보고 블랙으로만 먹어도 괜찮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설탕이나 프림 같은 거 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쁘지 않군.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사실 단절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느껴지는 건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겠죠. 유사하게 예시가 또 나옵니다. 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발달시켰는데 증가하는 선호도를 발달시켰습니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를 발달시켰대요. 그것을 슈가랑 같이 먹은 다음에 비슷한 예시가 왔죠.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맛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설탕 같은 거 같이 먹어서 선호도를 증가시켰다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블랙커피랑. instead 대신에 그들은 often try to induce 그들의 아이들이 먹게끔 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instead를 보시면 얘는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instead니까. 부정어나 부정적 어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5번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데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데이 정도, 스튜던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분들께서 사고를 치셔가지고 애들이 있을 것 같진 않잖아, 그렇지?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엄청나게 느껴진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제시문으로 가보시는 겁니다. 제시문 내용 기억나나? 안 나지 않습니까? 왜요? 원래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모든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나이스. 그 다음에 그러한 방식은 뭐야? 앞에 있던 방식들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맛없는 거를 슈가를 넣어서 먹다가 그 다음에 점차로 빼는 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서 그대로 5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Few parents. 거의 모든 부모가 하지 않는다의 부정이 있으니까 instead까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처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절. 지금은 단절로 풀리는 문제지만 안 느껴지더라도요. 얘가 없다라고 느끼면 5개 중에서 후보군이 2개 내지 많게는 3개가 남을 거예요.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시문의 소재와 잘 일치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시문의 단서, 그때는 서치 메소드 같은 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까지 일치시키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평가원의 기조는 여전히 지문의 단절을 느낄 수 있는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맞기 때문에 기본에 입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더워지는데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목숨 건다는 생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